가장 큰 문제가 대한민국 정부에서 신청을 하는 거잖아요. 대한민국 정부에서 임나일본부서를 공인했다라는 결과가 나오는 거니까 대단히 이제 심각한 거죠. 이 문제가 이 상태로 유네스코 등재되면 그다음엔 바꾸기가 대단히 힘든 겁니다. 이거 반드시 이 책임을 묻지 않으면 이게 나라 팔아먹은 거하고 뭐가 다르냐 이거죠. 팔아먹는 게 땅 팔아먹는 거하고 그다음에 그 역사 팔아먹는 거 두 가지인데, 역사 팔아먹으면 그다음에 땅 팔아먹게 돼 있어요. 일본이 그다음에 와가지고 너네 정부에서 지금 우리 식민지라고 했잖아 라고 하면은 뭐라고 말할 거냐 이거죠. 근데 그 사이토바루 고분군에서 철모가 나왔는데 그 철모가 저 고령 지산동에서 나온 철모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가야계가 일본 열도에 그 진출해가지고 임나를 세웠다라고 하는 거는 그 야마도해가 시작됐다라고 하는 거는 의심할 여지가 없고요. 근데 큐슈에 있을 때는 가야계가 우세하다가 이들이 이제 나라로 오사카 부근에 나라가 수도지 않습니까? 뭐 나라 자체 발음이 나라잖아요. 그 나라로 이주하고 나서는 백제계가 주도하는 것이 그 일본 야마도의 이제 사인 거고, 그러고 이제 백제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는 할 수 없이 이 야마도의 자체는 백제의 담노나 제후국인데 우리가 주인이라 백제가 본국이 멸망했으니까 우리가 자립해야 된다라고 해서 일본으로 국호로 바꾸고 이제 제후국의 자리를 갖다 황제국으로 이제 이 선언한 것이 일본 고대사의 큰 흐름인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중국 사서도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위지동 이전에는 이와 관련된 어떤 기록이 있을런지요? 아니면은 보통 이제 이게 가야와 임나라는 이 내용이 이 중국 사서에는 혹시 어떻게 기록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사실 그 임나 핵심은 임나 가야설인데, 임나가 가라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는 중국 사료에 많이 나와요. 특히 이제 일본 서기의 미스터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본 서기가 그 중국 사료, 일본 서기 편찬자들이 중국 사료로 봤어요. 왜냐하면 이제 일본 서기에서 특정한 한자 문장들이 있는데 그 문장들이 그 삼국지에 나오는 문장하고 똑같은 걸 통째로 옮긴 것들이 있어요. 이게 이 한문 문장은 똑같이 창작할 수가 없는 게 이게 표의문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볼 때 일본 서기 편찬자들이 그 중국 사서를 분명히 봤다라고 알 수 있는 건데요. 중국 사서에 분명히 나오는 내용들이 일본 서기에는 안 나와요. 그것이 이제 중국의 송서에 나오는 그 외오왕이라고 일본어에서 엄청 논쟁이 되는 그 외오왕이 있는데요. 찬진즈흥무라고 해가지고 이 5명의 그 외왕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일본 서기 자체가 가짜라고 막 위사라고 막 하는 와중에 가장 정확한 판단 기준은 중국 사서의 찬진즈흥무가 뭐 사신을 보내서 무슨 벼슬을 내려달라 그랬다 하는 이야기들인데, 그 외오왕이 일본 서기에 나오면 딱 맞지 않습니까? 그 외오왕은 또 전혀 안 나와요. 그런데 거기 보면은 이 송서에 뭐 원가 28년조가 있는데 그게 이제 서기는 451년이죠. 이때 뭐냐면 그 외에서 자기를 갖다가 이런 벼슬을 내려달라고 하는데 거기에 나라 이름들이 쭉 나옵니다. 외, 신라, 임나, 가라, 진안, 모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임나와 그러면서 육국 제군사로 내려달라, 육국. 그러니까 이게 임나와 가라가 하나면은 오국 제군사지 육국 제군사가 아니에요. 또 이 구절이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다음에 승명 1년조에도 나오는데요. 이때는 이제 477년인데 이때는 칠국제군사로 내려달라 그러는데 아까 이야기한 데서 백제가 하나 더 들어가요. 그러면서 임나 가라 해가지고 칠국제군사로 내려달라 그러는데 송나라에서 백제는 빼고 육국제군사를 내려준 그 기록이 나오죠. 제가 이 기록들을 볼 때
뭐냐면 임나와 가라를 일본에서도 자기네가 다른 나라로 신청했는데 왜 니들이 같은 거라고 주장하느냐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중국 그 남조 송나라에서 여기에 나오는 지명들이 일본 열도 내에 있는 분국들의 이야기라는 거를 알았을까 몰랐을까. 저는 어떻게 보면 몰랐기 때문에 백제는 빼고 이렇게 내려준 게 아닌가라고 싶은 이제 생각도 이제 드는데요. 뭐 이런 것들은 더 연구해 보아야 될 부분입니다만, 어쨌든 그 외 오왕에 관한 중국의 명확한 사료에도 보면은 임나와 가라를 분명히 다른 나라라고 써놨는데 왜 같은 나라라고 주장하면서 우기느냐 하는 이야기죠. 뭐 중국의 기록을 봐도 결국은 그 임나는 가라가 아니다, 일치가 되지 않는다는 거를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문헌 기록의 이제 그 마지막으로 이런 일본 서기에 나타난 뭐 임나와 가라의 문제, 가야의 문제, 이것과 그 삼국사기의 내용을 비교하면 어떤가요? 그 임나가 200년간을 지배했다라고 하면은 삼국사기 백제본기나 특히 신라본기에는 임나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일본 서기에는 임나가 그 100년 후에도 또 나와요.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 562년에 임나가 가야면은 그 562년에 신라에게 멸망했잖아요. 그럼 더 이상 안 나와야죠. 그 다음에 100년 후에도 계속 임나가 나와요. 그러니까 역사학적 방법론으로 보면 이건 뭐 정신병자들 이야기라고 외에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게, 논리가 1부터 100까지 하나도 안 맞는데, 역사학으로 말하려면 그 일본에서 얘기하는 369년에서 562년까지 임나가 가야였다라는 이 문헌 사료나 그다음에 고고학 사료를 드려야 되는데 그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우기는 거고, 요 딴말 하면은 요거에 벗어나는 이야기 하면은 논문 통과 안 시키고 뭐 대학에 자리 못 잡게 하고, 이런 그 비학문적인 방법으로 그냥 유지하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인 거죠. 그러니까 일본 서기로 보더라도 그 고려대학교 명예교수인 최재석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분은 일본 서기고 삼국사기 다 외운 분인데, 일본 서기를 보더라도 임나를 가야라고 한 용례는 없다는 거잖아요. 근데 뒤에 오고지로 임나가 가야다라고 하면서 지금 그걸 갖다 유네스코에 지금 가야사를 임나를 변조시켜서 등재시키고자 하는 게 지금 한국이니까, 진짜 우리 빼앗긴 나라 되찾으려다가 목숨 바치신 순국선열들하고 애국지사들이 볼 때 진짜 그 무덤에서 벌떡 뛰쳐 일어날 그런 상황인 거죠. 이런 수많은 뭐 근거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일본 우익이라든가 국내 주류 학계는 여전히 그 임나와 가야를 이제 일치시키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북한은 어떠한 입장을 갖고 있습니까? 북한 학계는 임나는 가야계가 진출해서 일본 열도에 세운 뭐 분국이라는 거고, 아주 북한 학계는 연구를 많이 했어요. 남한 학계는 저희 이제 민족사학계 일부 외에는 그 분국설 연구하는 사람이었고, 그 다들 강당 식민사학계가 심지어 분국설에 대해서 막 아주 뭐 저주하죠, 저주. 그러니까 분국설은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가 일본 열도에 진출해서 분국을 세웠다는 건데, 한국의 역사학자들이 눈곱만큼의 머리털 한 올만큼의 애국심이 있으면은 그 분국설에 대해서 비판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하는 이야기에 무수히 많은 물증이 있는데, 그러니까 북한에서 경제적으로 그렇게 극도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 남한 바라볼 때 자기네가 위에 있는 것처럼 하고 항상 말하고 하는 게 그 역사관의 뿌리가 있는 거예요. 도대체 너희들 그래 돈은 많이 벌었는데 너네 정신 상태는 지금 뭐냐라고 하는 거를 질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빨리
이 식민사학계를 해체시키고 그 우리 같은 이제 민족학을 가진 학자들이 주류가 돼야 북한 학자들하고 이 교류를 할 때 이제 같은 민족적 입장에서 이제 교류를 하고 형제적인 그런 이제 동포적인 그 유대감을 느낄 수 있는 거죠. 예, 이렇게 이제 그 수많은 어떤 뭐 근거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제 임나일본부는 여전히 만들어져서 지금 오늘날까지 오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사실 이제 궁금한 것이 이게 임나일본부가 왜 만들어졌는지라는 것도 이게 상당히 그 큰 관심거리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앞서도 그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그 일본에서 이제 메이지 유신 이후에 만들어졌던 하나의 그 정한론하고도 연결이 됐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이제 그 총독부 시대의 그 조선사 편수회를 이제 거치면서 만들어졌다는 말씀을 앞에서 해주셨는데, 그 어떻게 이게 만들어진 겁니까? 그 원뿌리는 제가 이렇게 공부해 보니까 원뿌리는 어떻게 보면 임진왜란에 있지 않나 싶은 생각까지 하는데요. 임진왜란 때 이 사람들이 쫓겨가고 난 다음에 반성하는 게, 이거 우리가 임진왜란 왜 실패했나. 그 당시 일본이 15만 대군이 들어왔고 조선은 군사체제가 무너졌고 당시 일본이 갖고 있던 조총수가 유럽 전체 국가가 갖고 있던 조총수보다 더 많아요. 그런데도 졌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일본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뭐냐면 일본인들은 역사에서 항상 침략주의적이지만 뭔가 반성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그 당시 실패한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역사관을 안 갖고 갔다. 전 그래서 정한론이라는 논리를 바로 만들어내는데, 정한론이라는 논리는 그 이제 메이지 시대 때, 명치 시대 때 주로 이제 만들어지는데, 그 임나가 가야다라는 거를 그 주장한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가장 이른 시기에 주장한 사람들이 뭐 한자로 관정우라고 쓰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칠지도를 처음으로 이제 그게 칠지도라는 걸 밝혀낸 그런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임나고라는 책을 쓰는데 그게 1893년인가 그래요. 그때 임나고에서 임나가 가야다라고 주장하고 그 이듬해에 나가미치오라는 또 학자가 있는데, 이 나가미치오는 또 가라고를 써가지고 가라고에서 임나는 또 가야라고 주장하고, 그거 어떻게 보면 이거보다 조금 이른 시기에 일본군 참모본부에서 임나 명고, 임나 고고 뭐 이런 책을 편찬해 내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본군 참모본부면 우리로 치면 뭐 합동참모본부인데, 합동참모본부에서 느닷없이 태국 상고사, 뭐 베트남 상고사 이런 책을 냈다라고 생각해보여. 그거 내겠다고 예산 신청하면 국회에서 아니 합동참모본부가 왜 태국 상고사 연구하는데 돈을 왜 써야 되는데 이러지 않습니까? 그때 이미 일본군 참모본부에서는 임나가 가야다. 그러니까 그 우리가 그 한국을 점령하는 거는 침략이 아니라 우리 고대사의 과거사의 복원이다라는 것이 이제 정한론의 핵심인데, 그 정한론을 이런 그 메이지 시대 때의 일본의 국학자들 그리고 일본군 참모본부가 만든 틀을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의 여러 그 일본 여기 점령하고 난 다음에 여러 일본인 학자들이 좀 이제 살을 붙이고 하는 그 이제 과정인 거죠. 그 과정 속에서 하나 이제 특기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이마니슈르다, 뭐 세마시 아시카지다, 뭐 이름 될 것 없이 전부 다 그 일본인 식민사학자들은 수다수키치다는 모두 다 그 임나는 가야다, 그 고대 야마도의 식민지였다라고 주장하는 건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특기해야 할 인물이 아유카유 후사노신이라는 인물인데요. 아유카유 후사노신을 왜 특기해야 되냐면, 아마 이 아유카유 후사노신이 그 누구냐면은 1895년에 한 손에는 립본도 들고 한 손에는 소규통 들고 경복궁 담을 넘어가서 명성황후를 시해하는데 가담한 야쿠자 중에 한 명이에요. 이 야쿠자가 나중에 그 일본 구구는 우리나라 이 뭐 조폭들하고 좀 성격이 달라요. 일본 구구들은 이 구구 야쿠자 낭인 깡패들은
자기네는 아주 사상가로 자처하는 인물들이에요. 그래서 이 아유카이 후사노신이 일본 서기 조선 지명고라는 책을 쓰는데 일본 서기에 나오는 지명들을 전부 다 여기다 갖다 비정하는데 이 아유카이 후사노신이 임나가 가야는 경상도 일대만 있었잖아요. 이 아유카이 후사노신이라는 야쿠자가 그 임나가 지금 경상도만 지배한 게 아니라 야마도회가 전라도 충청도까지 지배했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이마니시 류 금사룡이라든지 세마시 야스카즈라든지 말종보아라든지 하는 인물들이 그거를 이제 뒷받침해서 여기에서 이제 호남 가야설이 이제 나오는 건데 그 호남 가야설 가지고 지금 유네스코 등재 신청을 하는 거예요. 이 낭인 깡패가 주장한 걸 가지고. 지금 말씀해 주셨던 이만희 씨라든가 아까 이제 그 야쿠자 아유카이라든가 그리고 그 스에마츠 하면은 우리가 흔히 패전 후에도 어떤 역사에 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오히려 그 군국주의 부활을 꿈꾸었던 그런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이제 강단사학 혹은 이제 주류사학에서는 이들에 대한 비판은 전혀 없는가요? 없고 층송일색인데 층송일색인데 그걸 사람들이 잘 몰랐죠. 그러니까 정보 돈으로 펴낸 한국사 50몇 권짜리가 있는데 거기에 가야 편을 보면 가야사보다 임나 연구사를 먼저 써놨는데 거기에 아유카이 후사노신을 아주 극찬해 놨어요. 그다음에 여기에 꼭 하나 이 칭찬하면서 비판한 사람이 쓰라수키치인데요. 쓰라수키치는 임나 강역을 갖다가 경상도 남해안에만 비정했다. 그러고 비판했어요. 왜냐하면 전라도도 있는데 왜 안 했냐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스야마스 야스카즈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국사편찬위원회에서 편찬한 한국사 가야편에 뭐라고 해놨냐면 스야마스가 최초로 학문적 체계를 갖춘 남한 경영론을 만들어냈다라고 해서 야마도회가 남한을 지배한 걸 갖다 남한 경영론이라고 지칭을 하면서 학문적 체계를 갖추었다라고 대한민국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날았던 가지고 이미 20-30년 전에 그런 칭송하는 글을 버젓이 국민세금 갖고 펴냈어요. 근데 이 식민사학 카르텔 역사학계 특히 고대사는 100%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다 같은 편이니까 그 책은 조선총독부 조선사편수에서 썼다 그러면 아주 명실이 상부한 건데요.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 안 하고 다 한 편이니까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그 문제를 제기하니까 그다음에 우리 갖다 유사역사학이네 뭐네 막 이제 비판하는데 저는 저 사람들이 용어 만들어내면 그 용례를 늦으면 하루 빠르면 1시간이면 찾아내요. 왜냐하면 저 사람들이 저희를 식민사학자들이 저희를 민족사학계 비판하는 용어를 만들 때 총독부에 어떻게 했나라고 보면 답이 금방 나옵니다. 유사라는 말도 총독부에서 만든 건데요. 총독부에서 어떻게 만들었냐면 총독부에서 종교를 관리할 때 개신교, 그다음에 천도교, 불교는 정상 종교로 봐가지고 총독부, 학무국, 지금으로 치면 교육부나 문화부에서 관장을 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민족의 독립을 꿈꾸는 종교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민족의 독립을 꿈꾸는 종교들은 유사 종교로 분류해가지고 어디에서 관리하냐면 총독부 경무국에서 관리합니다. 경무국은 지금으로 치면 국정원, 경찰, 검찰 이런 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는 총독부 학무국에서 관리하고 이쪽은 총독부 경무국에서 관리하고 독립운동을 탄압하는 그쪽에서 관리하는데 그때 만든 용어가 유사종교, 유사종교라는 용어인데 그걸 갖다 그대로 지금의 식민사학을 비판하는 용어로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그냥 총독부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인 거죠. 예, 야마토회가 전라도 경상도뿐만이 아니고 충청도까지 점령했다는 일본 식민사학자들의 주장을 국사편찬위원회가 칭송했다는 데서 오히려 이제 말문이 막히는데요.
일본의 식민사학자들이 오히려 학계에서 이 추앙받는 현실이 사실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해방 이후에도 이러한 그 양국 학자들의 교류가 있었나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유카유 후사노신이 그 시작해가지고 수야마스 야스카지라는 인물이 체계화시키는 건데요. 수야마스 야스카지라는 인물은 그 조선총독부 조선사편수의 간사입니다. 그래서 조선사 33권 만들 때 핵심 역할을 하고 거기에 그 간사 역할을 하면서 경성제국대학에 또 교수로 같이 겸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일제 패전 후에 일본으로 쫓겨간 다음에 일본의 역사학자들도 그 시기에는 일제가 패전하고 난 다음에 약간 반성의 기운이 있었어요. 우리 역사학이 제국주의 침략 도구로 이용되지 않았는가, 반성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 수에마스는 반성은 무슨 반성하거든요. 일본으로 건너가서 그 수에마스가 뭐가 되냐면 일본의 학습원 대학의 교수가 되는데 일본의 학습원 대학은 뭐 잘 아시겠지만 그 일본의 왕족들하고 귀족들 자제 가르치는 데 아닙니까? 여기 교수가 돼가지고 1949년에 수야마스 야스카즈가 이제 말종보아가 펴낸 책이 임나흥망사인데 이 임나흥망사의 메시지는 한마디로 이거예요. 반성은 무슨 반성? 우리는 한국 다시 먹을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수야마스 야스카즈가 임나는 가야고 그 임나가 야마도의 식민지인 임나가 전라도 충청도까지 다 지배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책을 펴낸 건데 지금 다 이 수야마스의 이 제자들인 겁니다. 제가 서울대 사학과 교수로 있다가 연대에서 정년한 김용석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 뭐 이분도 한계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분이 쓴 자서전의 뒷부분에 제가 서울대 사학과 교수로 있을 때 겪었던 일을 좀 써놨는데요. 가장 충격적인 건 한 번은 강의하는데 누가 문을 두들겨서 나가봤더니 이 김원룡 한국고고학계의 뭐 이제 태두라고 하는 김원룡 교수가 일본인을 모시고 왔는데 바로 수야마스를 모시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경성제대 시절에 배웠던 선생님인데 김 선생 강의를 좀 참관하고 싶다고 하는데 되겠지 해가지고 그 김영석 교수가 저는 아직 그런 분 앞에서 강의할 준비가 안 됐습니다라고 거절했다는 건데요. 저 그걸 보고 놀란 게 그런 한 구절을 보면 그 구조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결국 이야기는 뭐냐면 이 수야마스 야스카즈가 해방 이후에도 한국을 들락거리면서 교수들을 지도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제가 그 광교토대왕 비문이 조작했다라고 쓴 이진희 교수의 자서전이 있어요. 이번이 이제 분국사로 일본에 최초로 소개했는데 그 자서전 제목이 해협이라는 자서전인데 거기 보고 또 놀란 게 자기가 수야마스를 찾아가서 학문을 좀 배우고 싶다 그랬더니 수야마스가 면담하더니 딱 거절했다는 거죠. 이 거절한 거 만나서 대화해보니까 싹수가 수야마스가 볼 때 이거는 일본 구구파 역사학을 할 사람이 아니니까 거절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야마스 야스카즈가 해방 이후까지 그대로 가르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남한의 강단사학자들은 그 해방 이후에도 그냥 총독부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제 이 말이 과장이 아니라 제가 총독부 조선사 편수회가 해방 이후 심석호가 주도해가지고 국사관이 되는데요. 1990년에 국사편찬위원회 사를 냈는데 국사편찬위원회 사에서 이 심석호의 재직기간을 1929년부터라고 써놔요. 그러면 1929년에 국사편찬위원회가 있었냐, 그 조선사편수회가 있었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국사편찬위원회를 갖다가 조선사편수회에 그냥 후신으로 생각했다는 게 1990년에 낸 국사편찬위원회 사에서 그렇게 써놓으니까 제 말이 전혀 과한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제가 이런 말들을 하면은 과한 게 아닌가 싶다가 공부 조금 해보고 나면은 소장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하는 분들을 제가 여러 분 만났죠. 그 임나가 이제 그 충청도라든가 백제 지역까지 이제 확장시켰던 사람이 뭐 수야마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이제 당시 백제라고 하면 아마 한 4세기 정도면
백제가 이제 그 근초고왕이 다스렸던 아주 그 최전성기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당시 그 야마토 외의 국력은 어떤가요? 그 당시 야마토 외는 국가라고 볼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그 백제의 담노 중에 하나고 담노나 제후국 중에 하나인데요. 그 일본 학자들에 따라서 뭐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 일본에는 제철 유적이 6세기 중엽, 학자들에 따라서 6세기 초엽, 5세기 말 이때 이제 제철 기술이 처음 시작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철을 못 만들었다 하는 이야기인데 고대에 철을 못 만드는 국가란 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식민사학자들은 제철 기술은 없었지만 군사 강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연 때 가끔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 말을 지금으로 돌리면 저 아프리카나 동남아에 참 제가 그 지역들을 비하하는 건 아닌데요. 아주 뭐 작은 나라가 있는데 그 아무 뭐도 없지만 세계 최고의 군사 강국이다 그 나라가. 그래서 그 뭐 우라늄이 뭔지도 모르지만 핵무기도 만들고 다 뭐 이렇단 이야기인데. 이런 것들이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가 통하는 두 집단이 일본 구구파 역사학계하고 남한 이제 강단 사학계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 논리를 펴다 보니까 아니 제철 기술이 없는데 어떻게 군사 강국이냐라고 하니까 논리가 뭐냐면 백제에서 철을 갖다 바쳤다는 거죠.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제철 기술도 없는 나라에 백제가 철을 지속적으로 갖다 바쳤고 철정을 덩이쇠를 갖다 바쳤고 백제에서 그 당시 근초고왕 때는 고구관왕을 전사시켜가지고 백제 국력이 가장 개국일에 가장 이제 상승기에 있는데 야마도의 사신이 오면은 이마를 땅에 대해 절하면서 영원한 충성을 바쳤다 그러고 철정을 바쳤다 그러고 공주 왕자를 갖다 바쳐서 인질로 바쳐가지고 야마도의 왕을 섬기겠다 그러고 이런 사람들이 한국의 스카이 대학 교수로 있으니까 이 대학 순위가 어떻게 높아지겠냐 하는 이야기예요. 이 사람들이 바로서야 나머지 이과나 공대 교수들도 내가 비록 공대하고 유공계를 하지만 내가 나라를 위한 이 학문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결합이 돼야 이 학문이 발전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이제 이 정도 당당한 경제적으로 성장한 나라가 됐는데 이것이 제대로 자리 잡고 그다음에 해외에 우리가 나가서 선전할 정신적인 자산이 바로 홍익인간 자산이에요. 일본이나 중국이 해외 나가면은 아주 경계를 많이 하는데 한국 사람들이 해외 나가면 별로 해외에서 경계 안 하잖아요. 여기에다가 또 홍익인간 사상을 같이 이렇게 세계에 전파하면은 대한민국이 21세기에 백범 김구 선생이 소원했던 것처럼 문화적으로도 세계에 앞선 나라가 될 수 있는데 그러려면 반드시 지금 국내의 식민사학을 해체시키고 이 독립운동가들의 역사관으로 대체해야 하는 거죠. 네, 지금까지 한가람 역사문화연구소의 이덕일 소장님 말씀으로 임나가 가라라는 임나가야설의 문제점들을 해부해 보았습니다. 주류학계가 인정하고 있는 임나가야설의 시작이 일본의 정한런이었고 식민사관으로 발전한 과정도 알아보았는데요. 가야 문화가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록되는 과정에서 명칭 문제가 바로 잡혀야 되는 이유가 명확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가야가 임나의 호칭으로 전개되는 과정을 좀 더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소장님 말씀 오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만희류가 그 역사를 이제 조작하려고 하다 보니까 삼국사기 삼국유사하고는 배치가 되죠. 예. 배치가 되니까 그냥 삼국사기 삼국유사 가짜고 일본서기가 진짜다라고 우기니까 일본 제국주의 전체가 밀었고 총독부에서 밀었고 그래서 그것이
일제 그러니까 이제 우리 대일 항쟁기 때 그래서 그 예. 마치 이제 그 일본 허기가 진짜고 삼국사기 삼국유사가 가짜인 것처럼 이야기되어 온 것들이 해방 이후에도 우리가 친일청산을 못했고 역사학계는 뭐 아직도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상태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거죠. 120년 끌어올려서 369년의 사건이라 그러면서 신공항우가 보낸 야마도의 군사가 전라도 경상도를 다 먹었다라고 주장하는 건데 그 위치 비정을 전부 다 이제 한반도에다가 갖다 비정하는 일본 구급파들 논리를 그대로 대한민국 국민 세금 가지고 전파해 왔던 게 그게 이제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뭐 그런 활동들을 하고 또 국고 50억 원 가까이를 가지고 동북아 역사 지도를 만들었는데 북한 땅은 다 중국에 넘기고 남한 땅은 다 일본에 넘기고 독도 끝까지 안 그려오고 이제 이런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뭐 하고 있음에도 이런 것들이 제재를 안 받으니까 그런 점에서는 늘상 대한민국은 아직 뭐 진정한 독립국가가 아니다. 몸은 해방됐는지 몰라도 정신은 여전히 총독부가 장악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죠.